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석민수, 김지숙,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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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제 쿠팡이 준다는 무슨 구매 쿠폰이었나요? 뭐였죠? 구매 이용권이라고 구매 하죠. 이용권. 그 뭐 보상은 아니라고 하고 구매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받으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뭐 전, 황현규 기자. 그래서 보긴 봤습니다. 공지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근데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5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게 5천 원, 쿠팡 이츠가 5천 원, 쿠팡 트래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엔 트래블이 2만 원, 네. 알록스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2만 원. 그래서 토탈 5만 원 정도라고 하고 이게 뭐 대략적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1조 이용권이라고 6천 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1조 원이 넘는데 네. 이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떠셨어요 반응이 보시기에? 안 좋죠.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저희 뉴스에 나오는 탈퇴 화면이 제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탈퇴 좀 화면?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탈퇴한 회원들은 사실 재가입해야만 이런 이용권 편의상 쿠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가입하고 싶은 유인이 딱히 생기지 않는 금액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쿠팡 상품, 그러니까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상품은 5천 원이고 네. 이제 사실 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럭셔리,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가 있는 뷰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상품들을 파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수십만 원짜리. 예. 그런데 2만 원이잖아요. 쿠폰이. 그러면은 뭔가 유인이 없는 거죠. 굳이 다시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없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선 전 보고 혹시 이런 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트래블이랑 알록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로 다 알게 됐잖아요. 한 번씩 다 검색해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신승호님이 보상 아닌 척하면서 하는 광고였다고 이렇게 맞아요. 또 의견 그렇죠. 주셨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 상품 광고하는 겸 뭔가 미끼 쿠폰 같은 걸 뿌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요즘에 성민수 기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뭐 지난번 아이템을 쿠팡으로 하기도 했지만 계속 쿠팡 이래도 되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저한테 왜 물어보거든요. 이러느냐?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보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 보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제 이 컨텍스트도 보면 사실 그 쿠팡 뉴스룸이라는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직접 그냥 보도자료를 띡 올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제목에 이제 쿠팡 고객 신뢰 복원 위한 보상안 발표 그러면서 이제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 지급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수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다 손쳐도 뭐 얘기한 대로 알럭스나 쿠팡 트래블 같은 데서 다 쓰질 못하겠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행까지 가야 되느냐. 그죠. 네. 가장 싼 가격의 상품대가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더 태워야 되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왜 위기 대응 전문가들도 막 초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연구하고 스터디들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번에 쿠팡 케이스가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 사례로 또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지난 주말이었죠. 일요일에 그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도자료로 나왔다면서요. 사과문이.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 시점이 참 일요일 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일요일 날 근무라서 이걸 직접 이제는 취재를 하고 리포트를 했는데 이게 대략 1시쯤에 나왔고 저희가 이제 시민 인터뷰를 간 시간이 한 오후 6시쯤 됐어요. 예. 근데 실제로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난 시민들이 쿠팡이 사과문이 나오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말에는 뉴스 소비가 확 줄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됐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사과문이라고 하지만 전체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는 3분의 1 정도는 죄송하다. 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이때까지 뭐 3천 건 정도 회수가 됐고 이제 기존의 발표의 반복. 아하. 또 나머지 30%는 앞으로 우리가 잘해볼게라고 하는 쇄신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보다는 그냥 자신들 입장문에 가깝지 않았나? 예, 약간 그러한 느낌들. 예. 더 분노가 차오르는 게 그 앞서서 이제 26일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면서 일종의 이제 반박문을 냈죠. 아, 네. 정부의 얘기와 전혀 다른 반박문을 내면서 그 여기에 영문 표현과 한글본 표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비난이라는 억울한 비판이었나요? 그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이 영문판에는 이제 거짓된 비판, 거짓된 비판, 일종의 날조된 비판. 그 다음에 그 false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불필요한 불안감은 거짓된 불안감, 일종의 조작된 불안감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 표현을 이제 같은 문건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게 너무 계속 시종일관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되게 많이 이제 분노하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으로 남기는 거는 쿠팡의 이제 모기업이 미국에 있으니까 또 거기 또 상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의식한 거겠죠. 미국 현지도 같이. 참고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게 사실 연석 청문회라는 게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한 6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하나의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거의 뭐 국정농단 사태 아니고서야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10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6개 상임위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정보 유출 사태 키를 잡고 있는 이제 부처가 과기부잖아요. 과기부가 이제 과기부를 소관하는 이제 과방위 그리고 쿠팡 하면 지금 많이 또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산업재해와 노동권 이슈입니다. 이제 노동부가 이제 노동부를 소관하고 있는 이제 기후노동위 그리고 공정위가 있는 정무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는 기재위 그리고 외교부까지 있는 외통위까지 해서 다 그 쿠팡 이슈를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전부 지금 거의 규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부처들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왔던 쿠팡이 야기했던 이슈들을 탈탈 털어보겠다라는 내일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청문회를 크게 연 것도 있지만 사실 김범석 의장한테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청문회 몇 차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김범석 의장한테 뭐 계속 이제 미국의 법인의 이사의 의장이고 한국 법인은 한국 법인 대표가 관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게 너무 명료하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미국 본사 경영권 75%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 예전부터 있던 얘기가 뭐 국회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얘기가 쿠팡에서 한국 국적이 가진 사람이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한 7위 정도 된다고 7, 8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박대준 대표 사임하면서 아마 10위권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사실 미국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던 회사인 거를 국회에서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할 줄은 몰랐던 거죠. 다들. 이번에도 뭐 원래 사전에 잡힌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낼 때 또 많이 분노하셨던 게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고 난 글로벌 기업의 CEO라서 굉장히 바쁘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의 톤은 조금 낮아졌지만 취지는 역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고 그건 미리 정해진 일정이라서 못 나간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김범석 의장뿐 아니라 김범석 의장의 동생까지도 이제 그런 사유를 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전형적으로 이제 가기 싫은 자리 갈 때 정말 죄송한데 저희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응 자체가 어떻게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비즈니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말고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과문에서의 내용과 이 불출석 사유에서의 내용이 좀 대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 사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사과를 못하고 이제까지 늦장 대응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했던 이유는
이 해킹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전적으로 몰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해결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사과가 늦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유 출석을 못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도 뭐 납품업체 그 납품 대금 지연 정산이라든지 여러 이슈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적 많았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2015년에도 제가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다리를 다쳐서 못 나가겠다고 농구하다 다쳤다고 그랬죠. 농구하다가 네. 근데 그때 국회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로 냈던 서류를 제가 그때 입수해서 보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 가지고 그걸로 증빙 자료로 했던 어허. 좀 황당했죠. 자기 보험금 청구하는 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 안 나오겠다로 어허. 입증을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없고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김유석 부사장인데 네, 이분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유석 부사장이 무슨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 또 쿠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름이 부사장이면 경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연봉도 받아갔다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범석 의장을 그러니까 범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을 그렇죠. 공정위에서 총수로 쿠팡 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거냐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김유석 친족이 경영에 참여를 하면 네. 즉 임원이면 그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쿠팡은 그 동안에는 한국에서 김범석 의장도 또 물론이거니와 김유석 부사장도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40억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임원의 지위를 갖고 지시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 쿠팡이 그 동안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는 김범석 의장과 친족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새로 공정위가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임원인 게 확인이 되고 그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게 되면 그동안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누락한 거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만약에 뭐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겠지만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예를 들어서 김유석 부사장이 뭐 국내 업무 지시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뭐 일이 좀 커질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다만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테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6320님은 쿠팡의 행태가 오만함의 극치로 보입니다. 무슨 선례를 남기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줬고 반대로 또 박성길님은 온 국가와 국민이 한 기업을 너무 비방하는 게 일종의 괘씸죄처럼 보인다고 객관적인 피해가 다 정확히 확인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또 의견을 또 주셨고요. 아까 그 이른바 구매 이용권 네. 관련해서는 2507님이 국민들 농락하는 겁니다. 쿠팡에 또 낚였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 정부랑 국회는 그럼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당장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뭔가가 또 나오기는 나와야 할 텐데 그냥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면은 또 그림이 국민들 보기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선 이번 청문회가 그전과 다른 점은 그 사이에 쿠팡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자체 셀프 조사라고 하는 아하.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뭐 포렌식은 어떻게 했던 것이고 또 그 용의자는 어떻게 접촉했던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김숙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노동 문제들 그 사이에 많이 이제는 이슈가 됐던 뭐 과로사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은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톤이 그전 정보 보호 쪽이었다면 지금은 셀프 조사나 아니면은 뭐 노동 문제, 과로사 이쪽으로도 살짝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셀프 조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되게 갑작스럽게 놀랐거든요. 원래 이런 거는 경찰이 발표를 하거나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핸드폰이라면 그 노트북 어떻게 수거를 했고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원래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뭐 이렇게 밝힐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역시 아까 황영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뭐 경찰이랑 같이 협조를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크리스마스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오후 3시쯤에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쿠팡이. 네, 쿠팡이.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사를 했고 우리가 데이터를 회수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청문회 17일까지만 해도 이제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네. 우리 그 유출자를 아직도 찾기 위해서 경찰이나 정부기관과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밝힌 걸 보면 18일 날에 건졌단 말이에요. 그 강에서. 그러면은 그 전부터 접촉을 해왔던 거 아닐까라는 아하. 의문이 남는 거죠. 아하. 그런 해명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어? 어떻게 쿠팡 자체적으로 했어?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부와 정부 기관이 협조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우리는 만날 거라고 이야기도 했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작 국정원 외에 우리 접촉하긴 했는데 지시한 건 없어라고 밝힌 국정원 외에는 우리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쿠팡이 이렇게 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좀 더 많은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도대체 누구랑 접촉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도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 노트북의 핵심 증거물일 수도 있는데 그 정보 유출을 했다라는 전직 직원. 근데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직 직원에게 그 기업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3,370만 명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이 가해자고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사자가 핵심 증거물을 먼저 오염이 될 수도 있게끔 만졌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쿠팡의 얘기에 무슨 뭐 다른 하드웨어를 다 회수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이 전직 이미 관뒀던 사람이 서버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키를 들고 있는 거는 그 보안 키를 언제든 발행할 수 있는 상위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의 키를 과연 쿠팡이 어떤 식으로 해서했고 어떤 식으로 그 뭐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유출됐는지까지도 좀 나와야지 일종의 반성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뭐 노트북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개인 노트북은 어차피 침입할 때 쓰는 일종의 매개체에 불과하고 왜 기업의 그 보안 핵심 장비가 원래는 기업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물리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지만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끔 하드웨어적으로 일종의 자물쇠를 걸어놔서 그걸 복제도 못하고 들고 나갈 수도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스탠다드인데 그게 왜 도대체 이 9개까지 반출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뭔가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뭐 아까 이배영 님이 쿠팡은 역시 진정성이 없네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185님은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 상도가 없는 기업은 퇴출돼야 합니다. 이렇게 또 강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참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쿠팡이라는 기업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하는 거랑 한국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집단 소송제에 대한.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규정은 어떻게 하고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부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보안에 투자를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한번 유출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 스타일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배상규모.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쿠팡 일부 주주들 그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다른 사례들도 있었어요. 사실 KT의 펜토셀 해킹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거는 그 소비자원에서 1인당 10만 원에 보상한 권고했고 아직 SK텔레콤이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발표는 없습니다만 네. 다른 케이스들은 좀 어떻게 이것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건데 좋은 또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실 이런 문제들이 물론 그 주체는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쿠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0만 원씩 보상을 해라라는 게 이제 SK텔레콤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2,300만 명이잖아요. 10만 원씩 하면 2조 3천억 원인데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금액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던가 상품권을 주던가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쿠팡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정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또 소비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분노를 사는 방향으로는 조정을 못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 통신사 이용해야지 뭐 우리가 스타링크에 바로 연결해서 전화를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소비자 피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볼 문제는 쿠팡의 가장 큰 제재는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 계속 쿠팡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이 없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집단소송제 같은 걸 제도를 손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장 지배적 기업이 탄생할 동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다시 울타리를 좀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예란님이 김범석 의장이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부끄럽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회 불참하는 행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함 때문에 주저했던 회원 탈퇴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이게 사실 저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행명령권 그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 의회는요 그 의회 모독죄로 의회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실형을 산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징역형으로. 그러니까 의회가 부르면 와야 되는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불러서 안 와도 검찰 고발해봐야 뭐 벌금형에 그치고 그러니까 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거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